평소 취미로 즐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20대 남성.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제. 여자 화장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해명할 틈도 없이 경찰들은 신분증을 보여달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서 할 말만 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이 남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군대 제대하고 운동하던 20대 평범한 남성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지금 이건 지금 난립니다, 이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제대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휴학 중인 2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좋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을 해서 운동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볼일 보고 다시 운동하고 돌아왔대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찾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무슨 뭐 이상한 종교 권유하거나 아니면 사기꾼 아닌가 싶어서 반사적으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답니다. 그런데 아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경찰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의 말을 듣고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다시피 했답니다. 도를 아십니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이었다. 그래서 녹음을 했다. 자, 그때 그 녹음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제. 어제 17시에 헬스했죠. 네. 거기서 여자 화장실 관리실 1층에 여자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확인했어. 신고 내용은 여자 화장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식으로였어요. 본인 변명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은 정식적으로 이제 경찰서 와서 진술 한번 들으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 신분증도 확인해. 네네. 그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22살이요. 대학생이고? 휴학 중이죠. 네, 대학생이고. 군대 갔다 온 거야? 네. 천천히 해. 서로. 진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이 남성 주장에 따르면 아니고요. 이 아파트 헬스장은 지하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공용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왼쪽은 여자 그리고 오른쪽은 남자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밖에 있어서 헷갈릴 수가 없고 남성은 분명히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와서 어제 신고가 들어왔고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 보는 걸 훔쳐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남자가 바로 이 남성이라는 건데요. 경찰은 앞서 들으신 대로 남성을 범인으로 단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근데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공의하시는 말씀이 아까 그 경찰분의 그 어투 뭔가 좀 짧은 거. 예? 예, 경찰이 이제 범법자에게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것도 눈에 거슬리지만 그렇죠. 또 대자고자 반말을 너 몇 살이냐라고 물어봐고 그 이후부터 반말로 하는 거 역시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야말로 이 남성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 그런 상황이니까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보고 너 손 떨고 있네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관찰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혐의점 같은 것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본인이 그걸 갖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막 일단 그 성범죄자인 양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십니까? 했더니 너 조사받을 거야. 우리 연락할 때 그때 시간 조율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꼼짝없이 거의 성범죄자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CCTV를 한번 보려고 그 관리실에 갔더니 이미 경찰이 CCTV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연락 줄 테니까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마 이 사람이 나이가 20대건 뭐 30대건 간에 반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법자한테 저희가 이제 경찰 영상 많이 보잖아요. 뭐 테이저건 쏠 때나 이럴 때 뭐 흉기 내리세요. 이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 예, 보기가 좋지 않죠. 이것도 아주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떳떳하면 가만히. 자, 제보자는 앞으로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긴 한 건지 궁금해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찰과 대화를 나눈 건데요. 들어보시죠. 손님인데 뭐 없다면서. 아, 네. 아, 근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손님을 잘못한 거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경험이 아무래도 처음이고 막. 아니, 아까 반남사 만났다면서요. 그때 물어보셨어요. 그때 물어보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저 그럼.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만약 그 말만 듣고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으면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줄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반말과 강압스러운 태도 때문에 움츠러들어가지고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일을 좀 신중하게 다뤄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가볍게 다뤄가지고. 박 변호사님, 네. 입건이 됐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제보자 지금 사건 접수 확인하려고 어머니하고 갔는데 딱 그 부분입니다. 물어보니까 아유 떳떳하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더 묻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좀 채널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유튜버가 접근해서 이거 문제 될 것 같다고 해서 변호사가 와서 변호사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성 강제추행죄로 이미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건이 됐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나한테 어떤 혐의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성범죄자 취급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 제작진이 제보자와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경찰한테서 무슨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제보자의 어머님이 우연히 그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를 돕고 있는 유튜버가 제보자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해당 여자 화장실 내부 구조를 촬영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촬영을 할 때 바로 앞에서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어머니는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앞서 경찰에 신고받았다고 전한 내용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여자 화장실 구조를 찍으려고 가셨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거죠. 자,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남자가 뒤따라온 거야. 뒤따라서? 똑똑해요.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 근데 남편인 줄 알고 열었는데 왜 남자야? 바지를 내리고 가드를 내렸어요? 거기를 만지면 씩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해. 바지를 쑥 넣어. 그래서 왜? 그럼 얼마나 놀래요. 뭐 이게 발로 좀 탁 하고? 어떻게 했어? 그 남자는 그냥 놔두고 도망 나왔어요? 네. 그 남자가 먼저 놀래서 나갔어요. 먼저 나갔어요? 본인보다? 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렇게 엿본 거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한 거하고 좀 얘기가 다른데요? 얘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CCTV가 약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CCTV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CCTV가 화장실 화장실 입구까지 비추지 않고 방향만 바꿔서 두 사람이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건 찍힌 건 맞습니다. 근데 여성이 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남자가 화장실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또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예. 신고한 여성이 먼저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이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다시 신고 여성이 나올 때까지 34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에 34초 후에 신고한 여성이 화장실에 나온 건데 좀 전에 들으신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남성이 문을 두들겼고 문을 남편이라고 열어줬는데 남편은 아니었는데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또 몸을 만지려고 하길래 놀라서 걷어차고 본인이 나왔다. 34초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 부분이. 일단 경찰이 처음에 전한 내용과 지금 이 피해 여성의 지금 그 제보자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약간 그 부분도 좀 그런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그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누리꾼들이 말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동탄 경찰서입니다. 여기 화성 동탄. 화성 동탄 경찰서입니다. 동탄의 화장실 이용할 때는 여청계라고 하죠. 여성 청소년계 알리고 이용해라. 바디캠 착용하고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탄 화장실 이용 규칙 공유하면서 또 붕괴하는 누리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사건 내용도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좀 몰아붙인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 동탄경찰서의 여청 과장은
사건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 간의 그 언행 부분, 부적절한 언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뭐 진짜 이 뭐 진위 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진짜 그 태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이제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테이저건으로 해서 뭐 칼 내리세요 막 이렇게 존댓말을 갖다가 아무 데서나 쓰는 것도 정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때는 단호하게, 즉 다시 말해서 다리 뻗을 때하고 다리를 집어넣을 때를 갖다가 분명히 그 구분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그 법 집행 기관에 있는 요원이 반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게 아까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긴 지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적절한 대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니라 전국 경찰에서 뭐 N번방 사건 이후에 여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여성 성범죄 신고 시 대응 횟수 같은 걸 매달 뭐 경찰 본청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붙여놓고 경쟁시키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오늘의 이런 좀 상황을 낳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의 글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